오늘 동영상 분사를 쓰는 이유 기본만 쉽게 이해하기는 중학교 1, 2학년 과정에 나오는 기초적인 내용만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나는 공원에서 떨어진 나뭇잎들을 보았다. 자, 영어로 말해볼까요? I saw falling leaves in the park.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I saw fallen leaves in the park. 이렇게 말할까요? falling, fallen. 둘 다 이 문장에선 쓸 수 있어요. 분사이기 때문에 leaves,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이죠. 그런데 의미가 다르죠.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사를 쓰는 이유, 기본만 쉽게 이해하기, 10초 내 구분하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분사의 형태와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분사란 일단 무엇일까요? 분사란 동사에 ing를 붙인 경우, 그리고 동사에 ed를 붙인 경우, 이것을 우리는 분사라고 해요. 두 개나 있네요. 그렇습니다. 두 개 이름이 그래서 달라야 되겠죠? ing 붙인 건 현재 분사, ed 붙인 것은 과거 분사. 그런데 여러분 동사에 ed 붙인 경우 과거 분사는 불규칙으로서 ed, 규칙적으로 ed 붙여서 과거 분사 만드는 게 아니라 불규칙도 있어요. 앞에 나왔던 예문에 falling, fallen 있죠. fall, 떨어지다에 ing 붙이면 falling, 현재 분사인데 falled가 아니라 ed 붙인 것이 아니라 이 fall 같은 경우는 fallen 하고 불규칙, ed 붙이지 않는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동사의 과거 분사는 불규칙도 있다라는 것 참고로 우리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과거 분사 그러면 보통 동사에 ed 붙인 형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속에는 불규칙도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가 만들어졌어요. 동사에 ing 붙이고 ed 붙여서 왜 이렇게 분사를 만들었을까요? 네, 형용사로 문장 속에서 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형용사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왜 형용사를 동사에서 만들었을까요? 없기 때문에 만들었겠죠. 예를 들면 떨어지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fall에서 ing 붙여서 falling, 떨어지고 있는. 그리고 떨어진, 떨어져 버린 이런 의미의 형용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fallen 하고 과거 분사로 형용사로 쓰는 거예요. 이제 형태와 분사의 형태와 이유까지 다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럼 형용사로 쓰기 위해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만들었다고 했는데 분사 구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 또 듣게 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네, 분사로 형용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부사로 쓰는 경우인데 이것은 따로 띄어서 좀 더 형용사로 쓰이는 분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여러분이 문장까지 쓰고 듣고 말할 수 있게 됐을 때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사는 형용사로 쓰이며 두 가지 형태가 있다. ing 붙인 능동 형태, 진행 형태, ed 붙인 수동 완료 형태 두 가지로 구분된다. 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형용사로 쓰이는 분사를 예문을 통해 문장 속에서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분사는 형용사로 문장 속에서 능동 진행의 의미로 수식한다, 쓰인다 그랬어요. 자, 형용사는 수식하는 경우와 설명, 보어로 쓰이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직접 꾸며주는 수식의 예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공원에서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을 보았다. 떨어지고 있는 이라는 형용사, 현재 분사가 나뭇잎을 꾸며주도록 써야 하겠죠. I saw falling leaves in the park. I saw falling leaves in the park. I saw falling leaves in the park. 자, 여기서 바로 현재 분사 falling이 leaves, 명사 나뭇잎을 꾸며주는데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 능동 진행의 의미가 들어있죠. 이번엔 과거 분사가 문장 속에서 형용사로서 직접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로 수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뭐한, 뭐뭐된, 뭐뭐해진 이라는 의미로 명사를 수식하겠죠. 나는 공원에서 떨어진 나뭇잎을 보았다. 영어로
이렇게 써야 하겠죠. I saw fallen leaves in the park. I saw fallen leaves in the park. I saw fallen leaves in the park. 여기서 과거분사 fallen은 명사인 leaves를 수동 완료의 의미로 이렇게 꾸며줍니다. 떨어지는 것이 이미 완료된,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 수동 완료 의미. 자, 현재 분사 형용사가 직접 수식하기도 하지만 문장 속에서 설명하는 보호로 쓰이는 형용사 역할도 할 수 있다. 그죠? 형용사는 바로 수식 또는 설명, 보호 역할 두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설명하는 경우 예문을 보겠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현재 분사 의미 뭐라고요? 능동 진행의 의미로 설명, 수식한다. 그 영화는 매우 신났다. 영어로 하면 The movie was very exciting. 자, 그 영화는 매우 신났다. 그럴 때 exciting 앞뒤에 명사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비동사 was의 보어로 쓰인 겁니다. 주어인 the movie를 설명하고 있죠. The movie was very exciting. The movie was very exciting. 이번엔 과거 분사 형용사가 문장 속에서 보어로 쓰이는 경우, 설명하는 형용사로 쓰인 경우 보겠습니다. 의미는 과거 분사는 뭐라고 그랬죠? 네, 수동 완료의 의미로 문장 속에서 형용사로 쓰인다. 자, 나는 그 소식에 매우 흥분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was very excited at the news. 이렇게 쓰겠죠. I was very excited at the news. I was very excited at the news. 자, 여기서 excite, 흥분시키다, 신나게 하다라는 동사에 과거분사 ed 붙여서 만들었어요. 그럼 흥분한 사람은 바로 나죠. 그래서 내가 흥분된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동사 was의 보어로 쓰인 형용사, 과거분사입니다. 감정 분사 형용사의 쓰임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동사의 분사 형태와 의미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능동 형태인 현재 분사 ing가 나오면 주어가 능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걸 나타냅니다. 자, 다음 예문 보시면 그는 편지를 쓰고 있었다. 그가 쓰고 있던 중이었다 라는 표현이죠. He was writing a letter. 그가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He was writing a letter. He was writing a letter. 자, 여기서 writing은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그렇죠. 주어인 그가 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현재 분사 능동 진행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면에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문을 보시면 편지는 그에 의해 쓰여졌다 라는 것을 문장으로 쓸 때 A letter was written by him. A letter was written by him. A letter was written by him. 여기서 written이라는 과거 분사는 쓰여진 거죠. 뭐가 쓰여진 거예요? 바로 a letter, 편지가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사의 분사 형태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주어가 사람일 경우 뒤에 나오는 보어는 주어의 행동, 능동적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로서 의미가 능동 진행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주어가 사람이 아닌 사물일 경우에는 뒤에 보어가 과거 분사로 나와서 주어인 사물이 어떻게 되는 행동을 당하는 해진 이런 의미를 갖는 과거 분사 수동의 의미, 완료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정 분사 형용사, 즉 감정 형용사는 그 형태와 의미가 일반적인 동사에서 나온 분사 형용사와는 좀 다릅니다. 다음 예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 소식은 그를 흥분시켰다. 자, 누구누구를 흥분시키다라는 동사 excite입니다. 그럼 문장이 어떻게 되죠? The news excited him. The news excited him. The news excited him. 여기서 소식이 흥분시켰다, 목적어 그를 이렇게 되죠. 이때 그 목적어 힘을 주어로 쓰게 되면 수동태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가 흥분했다 이렇게 될 겁니다. He was excited about the news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사람이 과거 분사와 어울리네요. 앞에서 일반적인 동사들은 사물이 주로 당하는 입장, 수동의 입장이니까 예문 보시면 A letter was written by him. 편지가 쓰여졌어요. 그에 의해서. 이렇게 사물이 과거 분사와 수동과 어울리는데 감정 동사에서 온 이 감정 형용사, 감정 분사는 사람이 오히려 과거 분사와 어울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감정 동사는 그 의미 자체가 사람을 감정적으로 뭐뭐 하게 하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예문에서 보셨듯이 excite, 흥분시키다는 바로 사람을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럼 주어가 사건이나 사물이 되겠죠. 그것을 수동 형태로 쓰게 되면 사람이, 목적어인 사람이 주어로 나오게 되고 수동 형태가 되어 버리니까 동사는 어떻게 돼요? 바로 감정 동사는 과거 분사,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형태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감정 동사에서 비롯된 감정 형용사는 과거 분사가 사람과 어울린다. 이것을 감정 형용사라고 문법 책에서는 분리해서 따로 열심히 외우게 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감정 형용사들이 주어가 사물일 때는 뭐와 어울릴까요? 그렇죠. 바로 ing 형태, 현재 분사와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 소식은 흥미진진했다. 영어로 어떻게 쓸까요? The news was exciting.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많은 학습자들은 The news was exciting, excited. 그러면 The news, 사물이네, excited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과거 분사를 탁 찍습니다.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이 감정 동사에서 비롯된 형용사들이 ing는 사물과 어울리는 이유가 뭐뭐 하게 하는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감정이 이렇게 발현되게 하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사 자체가. 그래서 능동 진행 의미가 오히려 사물과 어울리고 그 다음 과거 분사 ed가 어울리는 것은 ed의 의미가 뭐예요? 뭐뭐 해진, 뭐뭐 하게 된 수동의 의미죠. 그래서 어떠한 감정을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느끼게 되는 거니까 주어가 사람일 때 오히려 수동 완료 의미로 쓰는 것이 더 의미상 적절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아직까지 혼동이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위에서 예문을 통해 좀 더 연습하시면 확실하게 이해하실 거고요. 이렇게 감정 동사에서 비롯된 형용사들은 좀 의미가 색다르기 때문에 외워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아래 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감정 동사에서 비롯된 감정 형용사들입니다. 자,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따라 읽으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surprise, surprising, surprised, interest, interesting, interested, excite, exciting, excited, worry, worrying, worried, amaze, amazing, amazed, bore, boring, bored. Depress, depressing, depressed, touch, touching, touched, move, moving, moved, impress, impressing, impressed, please, pleasing, pleased, satisfy, satisfying, satisfied.
disappoint, disappointing, disappointed, embarrass, embarrassing, embarrassed, confuse, confusing, confused, annoy, annoying, annoyed.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형태가 똑같아요. 동사에 ing 붙인 형태죠. 그리고 위치까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분을 확인해 보면 다르지만 그냥 보기에는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거죠. 이 형태와 같은 위치의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혼동하지 않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재 분사의 기본 의미는 무엇이었죠? 바로 형용사였어요. 형용사로서 능동,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명사를 꾸미거나 보어로서 쓰인다. 그래서 뭐뭐 하는, 뭐뭐 하게 하는 이런 의미죠. 그런데 동명사는 문장 속에서 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로 쓰이는데 의미가 뭐였죠? 명사 의미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예문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문장에서 sleeping 이라는 단어는 비동사 뒤에 둘 다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의미가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첫 번째 문장은 A baby is sleeping on the sofa. 아기가 잠자고 있어요. 소파 위에서. 이것은 현재 분사로서 진행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My habit is sleeping on the sofa. 나의 습관은 소파에서 잠자는 것이다 하고 명사로 쓰였죠. 습관이 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와 일치하는 보어, 명사죠. 두 개가 형태와 위치는 똑같지만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 이제 보이시죠? A baby is sleeping on the sofa. My habit is sleeping on the sofa. A baby is sleeping on the sofa. My habit is sleeping on the sofa. 자, 다른 예문 한 가지 볼까요? You are looking at a sleeping lion. 자, 여기 sleeping. 현재 분사일까요? 동명사일까요? 의미는 너는 잠자고 있는 사자를 지금 보고 있어. 자, 동물원에 가서 잠자고 있는 중인 사자를 보았어.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로 명사 lion을 직접 수식해 주죠. 두 번째 예문은 This is a sleeping bag. 자, 이것은 잠자고 있는 가방이야. 꾸며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복합 명사로서 용도로 쓰인 동명사입니다. 잠자는 용도의 가방이다. 침낭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사 앞에 형용사처럼 둘 다 쓰였지만 하나는 형용사, 즉 현재 분사이고 하나는 동명사로 쓰인 복합 명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You are looking at a sleeping lion. This is sleeping bag. You are looking at a sleeping lion. This is sleeping bag.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위치와 형태와 의미를 확인하고 현재분사, 과거분사, 투부정사, 동사, 원형을 구분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위치 뭘까요? 성분. 네. John saw me. 그 다음이에요. 주어, 동사, me. 목적어 뒤에 나온 목적어의 행동을 나타내는 부분.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의 형태는 동사와 목적어와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지죠. 먼저 목적어의 의미 관계.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의 행동, 즉 wash. 세차하는 wash the car. 차를 세차하는 행동을 직접 능동적으로 하죠. 따라서 ed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수동의 의미니까, 그죠? 그럼 이번엔 to wash, wash, washing. 이건 다 능동의 의미가 있으니까 셋 중에 골라야 돼요.
이번엔 동사 볼까요? 동사 saw, 보았다. 지각동사이구나. 오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원형 부정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wash 쓰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John saw me wash the car 이렇게 써야 하겠죠. John saw me wash the car. John saw me wash the car. 자, 그럼 이 경우에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 wash만 답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각 동사일 경우에는 목적어가 진행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 닦고 있는 진행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면, 봤다면 ing 현재분사도 쓸 수 있죠. 따라서 John saw me washing the car 이렇게 써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wash, washing 둘 다 가능하다. 의미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죠. 그런데 to wash는 쓸 수 없어요? 이건 못 써요. 왜냐하면 to 부정사는 사역동사, 지각동사에 안 씁니다. 자, 이것은 문장의 오형식 부분에서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들이 이제 실전에서는 여러분 보게 될 텐데 문장 속에서 위치 파악을 하고요. 어떤 형태의 어떤 의미로 연결되어야 할까를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형태와 의미에 따라 현재분사, 과거분사, 투부정사, 동사 원형을 골라 써야 할 겁니다.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위치와 형태를 살펴보는데 여기서 집중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는 여러분 이제 충분히 보일 거예요. 동사가 지각동사라는 게 보였죠. 그리고 목적어 the car 이렇게 보였어요. 지각동사 나왔으니까 지각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에 원형 부정사 또는 현재 분사를 쓴다 하고 fix, fixing 하고 고르면 큰일 난다는 거죠. 왜요? 목적어가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능동적으로 fix, 고치거나 fixing, 고치는 중인 상태 동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의 형태를 볼 때는 의미상으로 목적어가 행동을 직접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보통 이런 어떤 사물이 목적어로 나올 경우 목적격 보어는 그 행동을 당하는 거죠. 고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고치는 것을 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최우선 과제의 목적격 보호의 형태는 목적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라도 뭐 행동은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행동할 수 있느냐 아니면 행동을 당하는 입장이냐 이것부터 확인해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자동차는 고쳐지는 겁니다. 따라서 볼 것도 없습니다. 능동의 의미인 투부정사, 동사 원형, 현재 분사는 다 능동 의미예요. 쓸 수 없어요. 무조건 fixed 하고 수동의 의미를 답으로 써야 합니다. 오히려 쉬워요. 이런 문제가. 그렇겠죠? 자, 의미상 이렇게 되겠죠. John saw the car fixed by me. 저는 자동차가 나에 의해 수리되는 걸 봤어요. John saw the car fixed by me. John saw the car fixed by me.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알고 나면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영어 수험생들이 틀리는 문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와 수동 의미 관계일 때는 동사에 상관없이, 지각동사, 사역동사에 상관없이 무슨 동사라 하더라도 과거 분사를 써야 한다. 왜? 수동의 의미, 즉 뭐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됐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동영상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